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쵸? 금요일날 하락폭이 조금 세게 나왔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 미증시 하락폭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죠. 테슬라와의 계약권, 그쵸? 그리고 HBM 관련된 내용, 이것보다 그쵸? 여기 테슬라와의 계약권, 이거 뭐예요? 파운드리죠.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루머들도 좀 많이 돌고, 이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항상 어떤 이슈가 있다, 이 이슈에 주목해라,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 이것보다 구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슈가 종목에 적용이 됐을 때 시세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 구조만 파악을 하셔도 하루하루 뭐 등락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부터 변동성이 조금씩 커질 수 있어요. 대략 기간을 따져봐라 그러면 짧으면 1주 안에 끝날 겁니다. 만약에 길어도 2주면 이런 뭐 큰 하락 변동이 나오는 거 미증시 포함해서요, 끝이 날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구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내용은 볼게요.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세금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 가지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코스피 5천 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5,000포인트 공약을 걸었단 말이죠. 이게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 정부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는 신고가 부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신고가 부근까지. 왜 그럴까요? 수급이 깡패니까. 이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데 그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여기엔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그쵸? 이번 정부를 포함해서 항상 한국은 정치 관련된 문제들이 많잖아요. 항상 싸우고 대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쪽에서 뭘 한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까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 계속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요, 정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어. 근데 코스피가 꼼짝도 안 해. 반응을 안 해. 그러면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반응을 했어요. 이 반응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누가? 메이저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위로 쏘면서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게 됐든 저게 됐든 간에 그냥 지수 기여도를 보고 우리가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높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4.55%입니다. 월요일날 8월 4일 월요일날 장 마감 시에 나왔었던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반등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기여도는 5.2%입니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코스피 5천 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상승 없이 보낼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삼성전자가 빠지지는 않아야 돼요. 가격대는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막 3만 원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하고 매매 규모 자체를 줄이면 됩니다. 집중해서 주도주 매매만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더 줄이면 돼요. 종목수를 줄이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5천 간다고 했으니까 주가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나왔으니까 주가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제가 시장을 지금 좀 좋게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조정이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뭐 정치 유튜브들이 있죠. 뭐 서로 까고 난리예요. 뭐 근데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긴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이미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부분, 즉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반영한 결과 어떤 부분이 발생했어요? 대략 5만 원대에서 가격대를 유지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가를 높여오면서
대략 한 7만 원을 넘어서는 구간까지 올라오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7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파운드리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고 여기에는 테슬라가 주인공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 안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안 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성장성을 담보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실적이 좋아 이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보다,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실적이 지금 좋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았으면 삼성전자가 작년 7월 달 있죠. 이때 고가를 찍고 내려왔죠.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를 보잖아요. 지금 참 하이닉스가 여기 삼성전자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도 2배 정도의 격차를 벌리면서요. 정말 쇼킹한 건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를 다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실적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충격적인 일이죠. 정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이렇게 나올 부분을 시장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빠지면 팔 준비해라. 그렇죠? 안 빠지면 살 준비해라. 그리고 고가 돌파하면 사라. 그렇죠? 그리고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 들어온다. 근데 빠지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매도하지 마라. 그러면 언제 팔아요? 빠지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고가는 못 판다. 고가에는 못 판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최저가에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시세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최고가에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빠질 때까지. 우리는 이게 꼭지라면 딱 몸통만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신고가라고요. 이제 8월 달이에요. 8월 달 되면 뭐가 나와요? 여기 나온 고가가 빠집니다. 24년 8월 달에 고가가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69,800원입니다. 한 7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지난주 고가가 얼마예요? 74,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신고가 직전에 있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한 달만 지나도요. 삼성전자 신고가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실적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가 7월 달부터 빠졌습니다. 이때도 하이닉스에 비해서 절대적인 실적치는 높았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때는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실적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은 꺾였다고. 왜? HBM에서 뒤처졌으니까. 근데 이런지도 지금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최소한의 준비는 해놨다. 그랬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는 아직까지 못 들어갔지만 저사양 칩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 들어가요? 지금 AMD.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이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되든지 안 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를 계속 높여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 뭐겠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한 가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첫 번째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8월 달이 지나면 100%의 확률로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증시 하락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리 빨리 내려라. 지금 연준 내에서도 반대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꾸 파월 의장이 동결적으로 가닥을 잡고 핑계를 관세로 대고 있잖아요. 근데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으로 포착되고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거예요. 금리 내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오잖아? 그럼 다시 올려. 너무 간단한 거야. 파월 너는 너무 늦어. 우리 실전적인 내용으로 볼게요. 실전적인 내용으로. 좀 공감되는 미국 언론 기자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데이터를 보고 나서 판단할게.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연준은 왜 있는 건가요? 할 말 없죠. 그렇죠? 연준 위원들 그리고 연준 의장들 브레인들을 경험을 포함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런 브레인들을 모아놨다고요. 12명을 지역별로. 그쵸? 근데 데이터를 보겠대. 그럼 연준은 왜 있나요?
그리고 실제 실기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겁니다. 22년도에 금리를 낮추기 전 대략 21년 5월 달부터 CPI가 5%를 찍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경계감을 바짝 가지고 있다가 21년도에 가파르게 튀고 22년도에 전쟁 터지고 가파르게 튀면서 이때 유가가 막 130달러까지 올라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22년 초반에 전쟁이 딱 터졌으니까. 그러면서 CPI가 9%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계속 높여온 결과 미국 금리는 고가 5.5%, 그리고 지금 4.5%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자꾸 금리를 안 내려요. 근데 곧 내릴 겁니다. 왜? 경제지표 하나가 박살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경제지표가 고용 쪽인데 경제지표가 하나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경기 관련된 내용이 안 좋다는 거죠. 이래야,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이걸 가지고 예상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 같으면 연준은 왜 있나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해서 결정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예상이 들어가고 결정을 해줘야지. 실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요감 먹는 정도로만 가자.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미국 금리는 내린다. 언제? 모르겠어요. 근데 4.5에서 최소한 오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금리 내리면 뭐가 나와요? 유동성 장세가 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금리는 서서히 가거나 서서히 올라가거나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한번 뭉치거나 한번 뭉쳐서 올라가요.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야 되고 빠르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에 대한 펌프질을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한 가지는 뭐냐? 잘 들으세요. 경기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악재가 터져야 됩니다. 그 악재는 뭐예요? 경기가 문제 생길 것 같은. 그럼 뭐가 들어와요?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한 차례의 조정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그 조정 구간이 미국 시장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필요한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조정이 필요했었나? 많이 올랐잖아요. 최소한의 조정은 들어와야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유동성 장세, 대세 상승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무조건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시장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반영해서 움직입니다. 필요한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등락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제 곧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악재가 너무나 많았었던 삼성전자에 하나씩 거치고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파운드리 관련된 호재입니다. HBM 관련된 호재예요. HBM 관련된 거 뭡니까? AMD 쪽으로 일단 들어가 있죠. 그럼 파운드리 쪽은 뭡니까? 이쪽에 지금 루머가 많이 돌아요.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는 파운드리를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파운드리를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개별적인 칩을 끼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타산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최선단 공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ASML에 최신형의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노광 장비는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래, 팹, 반도체 팹, 즉 공장을 만들어요. 그럼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계를 일론 머스크가 또 따로 만들어서 한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계 쪽 그리고 생산 쪽 이렇게 구분이 지어진 이유가 애플이 돈이 없어서 생산을 TSMC에 맡겼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상황, 즉 그런 팹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사의 칩을 찍어내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칩들이 그렇죠? 선단 공정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AI의 핵심 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루머로 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쪽 있죠.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자 한다. 자사의 칩을 찍어내고자 한다.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됐잖아요. 엔비디아가 미쳤다고 TSMC에 맡겨요. 애플이 미쳤다고 코어스 공정을 독점하기 위한 자금을 대가면서 TSMC에 들어가겠어요? 이런 건 절대 못 만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만약에 테슬라가 파운드리를 하고자 한다. 그럼 그건 최소한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일론 머스크도 뭘 해야 됩니까? TSMC에 가가지고 번호표 받고 줄 서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거 싫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라이에서 들어가면 빅테크들도 주목하고 있겠죠. TSMC도 돈을 더 주면 빨리 찍어주거든요. 그렇게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요 얘기가 실제 나오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찍고자 하는 물량은 애플이나 엔비디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돈을 더 주고 찍기에는 지금 효율을 중시하는 일론 머스크의 특성상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 끌려다니다. 차라리 삼성전자를 키우자. 이렇게 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파운드리 사업을 벌리고자 한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삼성전자, 즉 삼성 파운드리를 인수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삼성 파운드리가 일단 커야 돼요. 근데 크려면 일론 머스크 같은 대형 고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 7월 28일 날 7%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7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 상승분 그리고 코스피도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들어왔었던 조정이다. 이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금요일날 급락했죠.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반등 1%, 삼성전자를 포함해 주도주 일부 반등. 반등폭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변동성이 이어질 거고 무시하면 된다. 왜? 주도주를 했을 경우에만입니다.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전부 다 종목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도 섹터는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드립니다.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까지 타점 공유할 때까지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반등하는 부분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런 결과 어때요? 따라 붙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매하는 건 예상을 해서 매매하잖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두 번 돈을 벌어 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키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을 기피하게 되고 부동산으로 가자니 지금은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주식시장 구조가 부동산하고 다르지 않다니까요. 단지 부동산과의 차이점은 등락이 부동산보다는 크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리스크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 이게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변동성을 공략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높이 따라잡아라. 두산에너빌리티 이미 저는 제가 7월 달에만 180%대 그리고 15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 확인시켜 드릴 거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볼 수 있는지 실제 제가 거래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오픈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비밀번호 쳤어요. 어때요? 한미반도체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13%의 수익. 언제? 7월 1일 날. 이게 끝이 아닙니다. AI 관련된 내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을 때 뭘 했어요? 하이닉스도 했다. 보세요. 하이닉스. 언제 매도했어요? 7월 2일. 수익 얼마? 34%. 그쵸? 더 올라갔지만 안 샀어요. 왜? 이격이 아직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발생할까요? 좁히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거고 더 높은 변동성을 누릴 수 있죠. 그것도 하이닉스를 가지고. 그러면 조금 종목 규모를 줄여볼까요? 무슨 얘기냐?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AI 가속기 8월 4일 날 매도했습니다. 몇 프로 수익? 76% 수익입니다. 언제 샀어요?
이때 5월 초에 5월 초는 뭐예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확인한 매수세. 그 전에 뭐 나왔어요? 신고가가 나왔다. 그래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76%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AI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원전 쪽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여전히 신고가. 그리고 매매한 결과 어때요? 7월 28일 날 151%, 그리고 쭉 내려보면 7월 1일 날 188%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0% 이상씩 또는 두 자릿수 수익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 신고가 가격 보라 그랬죠. 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올라갈만 하니까 뭐 정치권에서 뭐 세금 매긴다 만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미증시도 이제 조금 괜찮아지려나? 금리 인하하면 좋아지려나 했더니 조정폭이 막 금요일날 2%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 구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격이 적당히 벌어져 있을 때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해야 돼요. 싸게 잡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제가 싸게 잡은 흔적이 있나? 아니에요. 떨어진다고 잡아요? 이건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시장이 끌어내렸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 잡아야 되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180%대 수익 구간이 나오고, 이렇게 매매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함께 8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